가습기 좀 꺼내줄래? 오빠 가습기 좀 꺼내달라고. 네? 안녕하세요, 살림남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면서 여름 동안 습했던 기온은 지나가고 이제 슬슬 건조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씻고 나면 건조해진 몸에 수분을 보충해주기 위해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듯이 집안의 공기도 건조해지면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기에 수분을 보충해주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자기 전 젖은 수건을 걸어놓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마르지 않은 세탁물을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예 습도가 어떻든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집은 아기가 있어 평소에도 습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름에 습도가 높을 때는 제습기나 에어컨을 이용해 조절을 해주고, 겨울에는 가습기를 이용해 조절을 해주고 있죠. 습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겨울이 되면 날씨 자체가 건조해지는 것도 있지만 집에 보일러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실내 적정 습도가 40%에서 60%인데요. 이보다 습도가 낮으면 목, 코 등의 점막 장벽이 약화되어 각종 바이러스, 세균등의 침투가 쉬워져 독감, 감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반대로 습도가 높으면 집 먼지 진드기와 곰팡이를 번식시키고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과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합병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항시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낮은 습도를 올리기 위해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집 구조와 상황에 맞는 가습기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조한 겨울철을 대비해 가습기 구매 시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가습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습 방식에 따라 초음파식, 가열식, 자연기화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 가습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초음파식은 초음파로 물을 미세하게 쪼갠 수증기를 이용하는 방식이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많은 제조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라 소비자 입맛대로 고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요. 가습량도 풍부하고 전기도 적게 먹고 유지비용도 저렴하지만 수분 입자가 커서 세균 번식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무하는 부분을 자주 청소해줘야 하고, 아무래도 수분 입자가 크고 무겁다 보니 가습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 가습기는 공기청정기와 가까운 곳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초음파에서 나오는 수분 입자가 그대로 공기청정기 필터에 달라붙어 공기청정기 필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되니, 혹시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공기청정기와 같은 공간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가열식인데요. 물을 히터로 가열해 발생하는 전기로 가습하는 방식으로 물속의 세균을 살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 소비량이 높고 전기의 고온이 결로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예전 학교 교실 가운데에 난로를 피우고 그 위에 물을 담은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나와 가습이 되는 방식이랑 같으며, 이때 교실 창문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전력 소모량이 높은 이 방식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기화식입니다. 우리가 젖은 수건을 방에 널어 놓으면 수건이 마르면서 수건이 머금고 있던 수분들이 공기중으로 배출되며 가습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이 방식은 수분 입자가 아주 미세해서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적고 가볍다 보니 초음파식에 비해 가습 면적이 넓으며 전력 소비량이 낮고 공기청정기만큼은 아니지만 미세먼지 감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씨가 청정해지는 효과랑 같은 거죠. 다만 물바지 수조랑 수분을 머금고 있는 디스크나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하며 가격이 초음파식에 비해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번외로 하이브리드식의 가습 방식도 있긴 한데 월등한 전기료로 인해 논외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가습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방식의 가습기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일단 가열식은 전력 소모량이 많아 저해시키고 세균 감염이 높고 범위가 좁은 초음파식보다는 미세먼지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며 세균으로부터 안전한 자연기화식의 가습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습 방식을 정하셨다면 이제 가습량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가습량이 높을수록 습도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같은 가습량이라 하더라도 초음파식은 수분 입자가 커서 주변만 빠르게 가습을 시키는 반면, 수분 입자가 작은 자연기화식은 가습 속도는 초음파식에 비해 조금 느리지만 넓은 공간에 고르게 가습을 해줍니다. 자주 세척만 해준다면 좁은 방은 초음파 가습기도 괜찮긴 한데,
확실히 평수가 넓어지는 거실에서는 초음파보다는 자연 기화식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청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 당시에는 대부분 가습기라고 하면 복잡한 구조의 초음파 가습기였는데요.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손이 닿지 않아 살균제를 이용해 청소를 했는데 이 살균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고 지금도 그분들은 살균제 회사랑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하는 가습기 특성상 구조가 복잡하거나 어렵다면 난감하죠. 그렇다고 청소를 안 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가습기를 사용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제품은 물을 저장하는 수조부터 수분 입자가 나오는 공기 배출구까지 제품의 모든 곳이 청소가 가능해야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음파 가습기 중에는 미로라는 제품이 모든 부분을 물로 세척할 수 있어 가장 깨끗한 가습기라 할 수 있고요. 자연 기화식 가습기는 아쉽게도 모든 부분이 물로 세척되는 제품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물을 저장하는 수조와 디스크 혹은 필터는 기본으로 물 세척이 가능한 걸 고르시고요. 바람을 만드는 팬과 수분이 나오는 배출구 그리고 제품 내부는 꼭 물 세척이 아니더라도 물티슈나 마른 걸레로 청소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팬으로 바람을 만드는 모든 제품은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가습기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습기는 자연 기화식 가습기인데요. 대부분 팬이 달려있는 자연 기화식 가습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먼지도 같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가습기의 구조를 보면 들어오는 공기는 수주에 있는 물에 한번 걸러지고 제품 내부에 있는 필터에 걸러진 다음 팬을 통해 다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물과 필터로 모든 먼지를 걸러내지 못하는데요. 먼저 물이 걸러내지 못한 먼지 중 일부는 제품 내부에 쌓이게 되고 나머지 먼지는 필터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프리필터는 헤파 필터가 아니기 때문에 큰 먼지만 걸러내고 미세먼지들은 그냥 통과시킵니다. 통과된 미세먼지는 일부 팬에 달라붙게 되고 나머지 먼지들은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품들 중에는 이런 먼지들을 걸러낼 수 있게 보완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니스사에서 나온 이 가습기는 가습 기능에 공기청정 기능까지 합쳐진 제품인데요. 6단계 헤파 필터 시스템을 장착하여 먼지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가습 기능에 공기청정 기능까지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하지만 제품 설명 어디에도 가습량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주기적으로 헤파 필터와 가습 필터를 교체해야 하니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습한 여름에는 가습 기능은 쓰지 못하고 공기청정기로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비슷한 가격대의 공기청정기에 비해 성능이 더 좋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필터를 써도 미세하지만 제품 내부에 먼지가 쌓이게 되는데 이 제품은 자가로 내부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맡겨야지만 청소를 할 수 있죠. 만약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다면 주기적으로 드는 필터 비용과 내부 청소 비용을 미리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자면 이 제품은 LG에서 나온 시그니처 가습 공기청정기인데요. 가격이 무려 130만원대에 달하죠.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 10년 동안 필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위의 위니스사의 가습기와 마찬가지로 가습과 공기청정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습기에 사용되는 필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필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굳이 등급을 매기자면 11등급에 해당이 되며 내부 청소 비용으로는 대략 5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또한 공기청정기만으로 사용하기엔 애매합니다. 70만원대 LG 공기청정기인 퓨리케어 AS199DWA에 비해 청정 범위도 좁고 청정되는 속도 또한 느리죠. 저 같으면 이 돈으로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습기 한 대를 그리고 두 제품 모두 자동 모드 시 습도 센서가 아닌 공기 센서에 따라 바람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공기가 좋고 습도가 낮다면 수동으로 바람 세기를 조절해야 하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공기청정과 가습이 같이 되는 제품보다는 따로따로 구매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자연 기화식 가습기 대부분의 필터는 플라스틱 종류의 수분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종이류의 수분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략 6년 정도 디스크식의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필터 비용은 들지 않지만 은근히 세척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주일마다 세제를 사용해 솔로 세척을 해줘야 하고 2개월마다 전체 분해를 해서 하나씩 씻어줘야 하는데
그 양이 생각보다 많으면 세월이 지날수록 디스크에 얼룩 같은 게 생기는데 이게 일반 중성 세제로는 세척이 잘 안되더라고요. 반면 종이류의 가스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해서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나 디스크보다는 세척이 쉽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씻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항상 유지 비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력 소모량은 어떻게 되는지, 필터 방식이라면 필터 교체 시기는 어떻게 되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마지막으로 내부 청소를 직접 할 수 없다면 업체를 불렀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소음도 체크해봐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조금 시끄러워도 상관이 없지만 잘 때 시끄럽다면 얘기는 틀려지죠. 특히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더욱 그러할 텐데 소음을 체크할 때는 최저 소음을 체크하기보단 최대 가스 모드로 했을 때 발생하는 소음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자동 모드로 해놓고 주무실 텐데 일단 소음 체크해봐야 소용없겠죠. 도서관이 40dB, 보통의 대화 소리가 60dB,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소음도가 대략 35에서 55dB이라고 하니 마음에 두고 있는 제품의 최대 소음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제품의 디자인 또는 직 구조와 사항에 따라 따져보셔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위에 제가 말씀드린 5가지는 꼭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추가로 고려할 부분이 있으시면 더해서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구매 시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올해 5월쯤 그동안 봐둔 가습기의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하나 장만했는데 이건 조만간 따로 언박싱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구독 버튼 나오시죠? 예,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언제 다 씻냐?